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019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모두의 논술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저희가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탕으로 답안지에 쓰는지, 그리고 다의 도표를 어떻게 대응시키는지에 대해서 답안지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 2번을 쓰는 방식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문명의 개념을 종합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요약을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요약의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뭐 개념을 바탕으로 쓰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해서도 가능을 하겠죠. 근데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일단 요약 자체는 좀 필요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여기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럼 밝혀주는 대로 요약을 하고 뭐 관점을 바탕으로 쓰세요 라고 하면은 이 중요 관점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개념을 바탕으로 쓰세요 라고 하면은 논지를 바탕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작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활용하는 방식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의 섬에서 허생이 행한 시험을 설명하라고 했으니, 자, 요구사항 1과 요구사항 2가 나오고 의견을 서술하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는 보통 900에서 1000자 내외를 작성하라고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시켰던 1번 가와 나를 요약하시오, 요구사항을 따라주시오. 그리고 두 번째 시킨 요구사항은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글자 수를 몇 글자를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걸 개요에 구현한 다음에 답안지로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수는 어떤 식으로 배분하나요? 하고 많이 궁금하시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좀 연습을 통해서 좀 완성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가와나의 요약 자체를 짧게 가져가면서, 왜냐면 이제 1번을 작성할 때 논지가 나왔으니까 2번에서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길게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허생님 행한 시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좀 구체적으로 써야 하니까 글자 수를 좀 많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겠다 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쓸 것이고, 어떤 친구는 300, 300, 300을 나눠가지고 총 900자를 완성하겠다. 이런 전략도 뭐 학생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느냐? 공식은 따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 글자 수를 맞추라 이건 아니지만, 총 요구한 사항의 글자 수 바탕으로 내가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2번 쓰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표시한 부분은 이제 가와 나의 중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1번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죠. 자, 중요 문장들이 있죠. 부가 없이는 문명도 없다 라고 하는 거는 부와 문명의 관계를 좀 밀접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과 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자본, 자원이다. 그래서 부와 문명의 관계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제시문 가와 나는 서로 논지 자체가 달랐습니다. 논지 자체는 가는 긍정적이었고 나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례를 보면 이스터 성의 문명을 통해 여기까지는 자원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쟁이 여기에서 도입이 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경제가 파괴되면서 결국에는 종국의 문명 자체가 몰락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를 해야겠죠. 2번.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우리는 도표 1이 가의 논지와 일치를 하며 도표 2에서 나에서는 나왔던 논지가 일치한다는 걸 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표를 해석하는 것이 1번 문제의 요구사항, 그리고 2번에서는 허생전의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었죠. 시험을 설명하고, 자, 요약을 먼저 한 다음에 구성에 의해서 요약을 하고, 시험이 뭔지 설명하고, 견해를 좀 서술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이 허생이가 아내가 이제 당신은 이건 할 줄 아시오, 저건 할 줄 아시오, 아니 나는 안 돼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선비이지, 뭐 굳이 나는 장인마치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집을 나오지요. 그래서 변씨에게 찾아갑니다. 이 변씨가 그 동네에 가장 부자였어요. 그래서 허생이가 대뜸 이제 가서 변씨한테 뭐 만냥만 좀 빌려주시오 라고 하는데, 변씨가 뭐 그러시오 라고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냥을 주지요, 허생에게. 그러니까 변씨 아들들이, 아버지 그 인물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만냥이란 돈을 그냥 내어줍니까? 그러니까 변씨가, 뭐 원래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꼿꼿하며 말이 간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만하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면 어차피 알 필요 없으니 저런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 라고 해서 이제 아들들이 경색하면서 얘기를 하는 대사를 하고, 그 다음의 내용이 바로 시작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생은 자본금을 변씨에게 빌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냥을 입수하고 나서 안성으로 가는데, 안성은 삼남의 길목이고 충청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일을 모두 샀기 때문에 2배의 값으로 사서 10배의 값으로 팔고, 그리고 만냥으로 과일 값을 좌지우지했으니 형편이 알만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허생전을 가지고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이 조선의 빈약했던 경제 구조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먹을 것과 제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제사의 요소를 갖고 이제 이득을 취했지만 의복의 영역으로 진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도들을 모아서 다시 이제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과일을 수입해서 10배 이익을 남기고, 자, 이 부분을 독과점이라고 하죠. 일단은 이 독과점의 단어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기업이나 개인이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과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5인 혹은 7인, 10인 정도의 소수가 거의 대부분의 자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다시 10배 이익을 올리고 다시 군도들에게 접근하는 허생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일단 허생전은 좀 중요한 고전 소설이기도 하니까 제가 다음에 이 허생전을 좀 해석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답안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방식만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허생은 군도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경제 지원을 통해서 직업군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에서 나오죠. 왜 바라지 않겠소? 라고 하는 게, 안정적 생활은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이렇게 하니 굉장히 놀라서
자, 주지어 절했다. 자, 요 전까지의 내용은 이 허생을 나한테 손님으로 돼야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장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을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무역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섬의 그 군도들을 데리고 가면서 나라의 도적의 문제를 국가 문제도 해결하는 방식 때문에 허생전을 어떤 그 영웅 소설의 하나의 그 아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관점도 있긴 한데 이런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뒤로 미루고 오늘은 답안지로 갖고 가는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역을 통해서 다시 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나서 허생이 탄식하고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라고 나옵니다.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린 답안지에 좀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허생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허생이가 돈을 자, 그 자본을 바다에 버립니다. 바다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되팔았다. 그리고 30만 호가 되는 속주다. 요 9년이 들어서 구유라고 은 100냥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부하게 한 연후 문자를 만들고부터 나오죠. 이것은 허생이 이 섬의 하나의 문화를 전이하고 문화에 대해서 형성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화근, 그러니까 나라의 그 지금 여기에서 무역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바다 가운데 50만 냥을 버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경제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터 섬의 이러한 과도한 경쟁에 의해서 사치가 발생했고 그리고 문명 자체가 몰락하는 과정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허생이가 자본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상반된다고 할 수 있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생은 각각 다른 관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지라고 하는 부분은 자, 여기에서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번 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 문자를 아는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부에 대한 부분들만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할 것임을 답안지는 가지고 가야 되니까 중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튿날 변씨는 또 나오죠. 지금 변씨에게 변제를 하게 됩니다. 자, 모조리 돌려주었으나 받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활동을 한 부분과 서로 상반되고 있지요. 이 부분은 둘로 나눠가지고 허생 혹은 박지원이 이러한 자본에 대한 혹은 부와 문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허생은 이미 알고 있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견해 부분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도움으로 살아가겠다. 자, 그리고 가끔 나를 보러 와서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자, 최소한의 자본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옷이나 있도록 하여 주시오 라고 하는 건 요구사항이죠.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 라고 하는 거는 허생이 선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두 가지의 영역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 가와나에 나타난 문명의 개념을 종합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요약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허생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의 양면성에 대해서 혹은 양면성 중에 최소한의 자본금 아니면 어떤 투자에 필요한
경제적인 내용, 그 경제적인 요소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견해, 즉 허생이가 돈을 벌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방식은 결국에 그 부와 문명의 양면성, 가와 나에서 서술했던 이 자본에 대한 양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를 밝히면 하나의 답안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작성하면 건국대학교의 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글자 수의 배분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자, 제시문 가에서는 지금 어떤 부와 문명의 밀접한 관계를 서술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요? 뭐 어떤 뭐 역사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선지자들이 이런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밝혀주는 게 좋겠네요. 자, 서술하고 과도한 사치가 낭비와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문명이 형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중심 문장을 답안지로 갖고 온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답안지에 구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자, 가와 나는 반대니까 반면에가 들어가 줘야 표지의 역할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나는, 자, 제시문은 앞에 써줬으니까 다시 제시문은 제외돼도 되겠습니다. 나는 이스터 섬의 문명이 풍족한 자원으로 성장하고 환경 파괴에 의해서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풍요한 섬의 과도한 경쟁이 석상을 세우고 정치 혹은 체제가 될 수 있겠죠. 체제의 파괴 과정을 통해서 부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니까 가에서는 과도한
사치의 위험성을 반증, 그러니까 지금 가와 나는 서로 다르다 한 것이다 라고 써주면 여기까지가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까지가 서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허생 얘기로 넘어가야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기까지 서술을 해줬으니 가와 나에 나타나는 문명을 종합해서까지 종합을 해주었으니 이제 라의 섬에서 허생이 행한 내용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허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써볼까요? 자, 라에서 허생은 독과점의 형태로 이익을 취한 뒤에 그 부를 바탕으로 군도라고 할까요? 군도를 이끌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자, 농사, 무역, 이익을 통해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문명이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가설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 최소한의 뭐 의복 뭐 이런 거죠. 문명의 기초 위에 의관, 의복, 문자, 예절을 강조한 것은 가에서 밝힌 적절한 사치가 문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논지와 일치한다. 자, 여기까지 썼으면 제시문 가와 지금 허생의 얘기를 같이 적용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허생이 섬을 떠나면서 바다에 50냥의 돈을 버린 것은 이스터
성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몰락한 사실을 우려한 행동으로 해석 혹은 유추할 수 있다. 자, 이게 돈의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부와 적절한 부의 기반으로 교역 혹은 무역을 쓸 수 있겠죠. 자, 과도한 부와 적절한 부를 기반으로 교역, 무역으로 인한 사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편중되는, 그러니까 편중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죠. 편중으로 발생되는 사회의 부정적 영향 요소를 없앤 행동이다. 자, 여기까지가 제시문다까지가 서술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 부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의견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의견 자체는 제시문 나의 내용과 나의 내용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처럼 보이는 어미, 그러니까 서술어가 조장이 되면 형성이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남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나의 새로운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 실험은, 자, 우리 처음에 그 제시문 가에서 본 얘기죠. 부의 축적 기반 없이는 문명이 형성될 수 없는 인식이며 동시에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 건전한 발전이라고 좀 붙여줄까요? 왜냐면 긍정적인 요소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자, 우리 허생이가 나중에 일단 요 말을 요약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어쩌고 저쩌고의 그 부의 요소를 서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풍요로움이 과도해선 안 된다는 논지와 일치한다.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이를 바탕으로
가, 그리고 나, 라 해서 읽을 수 있는 문명과 사치, 자, 부의 관계에 대한 양면성의 인식을 허생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연암 박지원의 고전이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받는 문명과 자본의 관계임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써주면은 이 부분이 바로 의견이라고 하는 서술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한번 다시 읽어봐야죠. 자, 가와나에 나타난 문명의 개념을 종합하고, 일단 지저분해 보니까 지워볼까요? 자, 종합하고, 라의 섬에서 행한 시험을 설명하고, 자, 가와나, 자, 가에 나타난 문명의 개념을 종합하시오. 나에 나타난 문명의 개념을 종합하시오. 시험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견해를 논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답안지를 확인했을 때, 자, 제시문 가는 부와 문명이 밀접한 관계를 서술하고 과도한 사치가 낭비와 몰락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문명이 형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나에서는 이스터 섬의 문명이 풍족한 자원으로 성장하고 환경 파괴에 의해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풍요한 섬에 과도한 경쟁의 석상을 세우면서 정치 혹은 최대의 파괴 과정을 통해 과도한 사치의 위험성을 반증한 것이다. 까지가 첫 번째 요구사항을 해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생 얘기로 가죠.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나에서 허생은 독과점의 형태로 이익을 취한 뒤에 그 부를 바탕으로 분도들을 이끌고 경제적인 안전을 제공했는데, 자, 뭐 여기에다가 조금 더 내용을 추가를 한다면 부를 바탕으로 국가의 문제이기도 했던, 관용어가 들어갔죠. 자,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농사, 무역, 이익을 통해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문명이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가설을 시험을 통해 증명한 것이고, 문명의 기초 위에 의관, 의법, 문자, 예절 등을 강조한 것은 가에서 밝힌 적절한 사치 문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논지와 일치했다. 야, 여기까지의 부분이 바로 가와 나를 바탕으로 허생이 행적에 대해서 일치한다라는 점을 밝혀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허생이 섬을 떠나면서 바다에 50냥의 돈을, 50만 냥이네요. 예. 돈을 버린 것은 이스터 섬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몰락한 사실을 우려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과도한 부와 적절한 부를 기반으로
교역으로 사치가 발생하죠. 지나친 사치가 되겠네요. 주의를 주며 편중되는 사회 부정적 영향 요소를 없앨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허생이 돈을 버린 이유, 그리고 요 앞까지가 긍정적인 이유를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의견 쓰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요구 사항이었어요. 나의 새로운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 실험은 부의 축적 없이는 문명이 형성될 수 없는 인식이며, 동시에 문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문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와 일치한다. 자, 제시는 나의 논지와 일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나다에서 읽을 수 있는 문명과 사치의 관계에 대한 이게 완전히 의견이죠. 이거는 양면성의 인식을 허생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연안 박지원의 고전으로서의 의도 역시 높이 평가받는 문명과 자본의 관계를 100여 년 전, 100년이 훨씬 넘었죠. 지금까지도 충분히 좋은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라고 해서 의견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건국대학교의 2번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완전히 이행했다. 그리고 읽기, 그리고 유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가와 일치한다, 나와 일치한다, 어떤 내용이었다, 시사점은 무엇이다까지 밝혀주었으니 추론, 유추 추론에다가 해석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의견 또한 지금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모든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19학년도의 모의고사 논술 문제를 한번 풀어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